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부분은 9.36%의 건설 부문이고 6.85%의 서비스 부문과 2.02%의 농림수산업 부분이 그 뒤를 잇습니다. 베트남의 실업률은 1.99%로 도시 지역 실업률은 2.94%, 도시 이외 지역 실업률은 1.52%에 해당하고요. 이처럼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올해 베트남에서 댕기열로 최소 50명이 다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5배 늘어난 규모인데요.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약 3배 증가한 20만 건이라고 합니다. 한편 댕기열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으로는 일부 지역 사람들이 집에 모기퇴치제를 뿌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댕기열은 1년 내내 발생하지만 북부 지역에서는 우기인 4월에서 10월에, 남부 지역에서는 6월에서 12월에 특히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기 땐 댕기, 모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는 하노이시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연탄 사용을 오는 2011년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유는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하노이에 약 5만 5천여 개의 연탄난로와 골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음식점에서 대부분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주고 2021년부터 연탄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에요. 다음 네 번째 뉴스는 베트남에서 최고 수익을 올린 10개 상장 기업들이 올해 1월에서 9월 세전 약 5조 4,090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 중 절반은 금융기관이었으며 1위는 민간기업 빈그룹의 부동산 비노미, 세전이익 21조 동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는 베콤뱅, 3위는 국영가스회사인 페트로베트남, 4위는 비나밀크가 차지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베트남 정부가 경제 및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하도록 지시 및 밀접한 조정을 지시했다는 건데요. 2020년 범죄 및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2019년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기소 조사된 부패 사건의 수가 전년 2018년 대비 3.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얘기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외국인들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베트남 현지 부자들은 베트남이 아닌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베트남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 전 세계 휴양지들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 관련 세미나가 연달아 개최하면서 이 같은 경향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한 유명 휴양지의 부동산 분양 행사에 베트남인 수백여 명이 운집했었는데요. 최대 주택개발업체 푸필리아 동남아 지역 대표 베리 윈터는 3년 반 동안 베트남에 있었는데 해외 투자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많은 베트남인들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주거 목적 등의 이유로 해외에 투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박항서 감독님 뉴스인데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지휘봉을 3년 더 잡기로 했다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님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힌 뒤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재계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또 청소년과 성인 대표팀의 소집 시기가 겹칠 경우 박 감독님이 코치진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고 해요. 또 박 감독님은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베트남과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계약으로 베트남 국민의 기대 수치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 때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번 재계약이 축구 지도자로서 마지막 계약이 될지도 모르고 코칭 스태프와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결정했고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년간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형제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런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한국의 가치를 높이고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연봉은 현재 2억 8천만 원인데 약 6억 9천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 위해 한 대기업이 박 감독님의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인상 체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재계약의 시작은 내년 2월부터고 2년 기본의 협의 후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요. 박 감독님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 이번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 컨테이너 희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응앤성은 불법 체류 때문에 한국의 고용 허가제 허용 대상 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요. 베트남 언론은 5일
응웬성 자료를 인용, 한국에서 고용 허가제를 시행한 후 응웬성은 지금까지 1만 명을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보냈는데 2,357명이 불법 체류 중이라 고용 허가제 허용 대상 지역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는데요.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으면 한국에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한편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연간 348만원인데 한국에서 일하면 세후 연봉이 2,100만원 수준이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으려 한다고 당국은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에 농어촌 지역인 응면성은 2023년에는 한국의 고용 허가제 허용 대상 지역에서 회복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무섭네요. 자, 다음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25명이 베트남 다낭의 한 노래방에서 약을 하다가 급습한 베트남 공안에 적발됐다고 베트남 국영 매체가 7일 보도했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이 5일 오전 다낭의 한 노래방 현장을 불시에 단속했을 때 손님으로 와있던 47명이 약을 사용한 증상을 보였다는데요. 약 종류는 메타암페타민이고 약 반응 검사 결과 베트남인 12명과 외국인 25명 등 총 37명이 양성으로 나왔대요. 그 외국인 중 6명은 한국인, 18명은 중국인, 1명은 말레이시아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노래방 주인은 중국 여성이며 손님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약 제조 및 거래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매년 약 남용으로 약 1,600명이 죽는다고 해요. 우리 이런 거는 하지 말죠. 자, 다음은 도시거주 베트남인 다수가 건강식품에 더 높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지 매체가 지난 6일 보도했다는 건데요.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베트남 시민의 79%는 건강식품이라면 가격이 비싸도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으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기 위해 식품 라벨을 읽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88%나 되고 그들의 건강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식습관도 바뀌고 있다는데요. 지방, 설탕, 육류 소비는 감소한 반면 섬유질, 흰색, 육류 유제품 소비는 증가했다고 하니 베트남도 삶이 점차 여유로워지는 듯 하네요. 자, 벌써 마지막 뉴스예요. 온라인에서 밀수품을 어떻게 들여오고 판매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교육하는 영상 자료까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경인 랑선성에서 베트남으로 밀반입되는 제품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약 10만원에서 2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상품을 몰래 들여오는 전체 과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교육 과정에선 중국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앱 등을 설치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로 지불하는 방법과 국경을 넘어 물건을 운송하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고 해요. 한 하노이 거주 29세 남성은 중국에서 안전하게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운송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운송되지만 안전하게 들어온다고 설명했다는데요. 이에 베트남 정부는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단속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일요일 베프 뉴스를 보내드렸는데요.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 전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